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내면의 힘과 관계의 어두운 단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혼자 힘으로 겨우 빠져나왔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드디어 희미한 빛이 보이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당신의 발목을 차갑게 붙잡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바로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겪게 되는 가장 교활하고도 위험한 함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히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최후의 발악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수법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함께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어 주변 사람들마저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비명이 커질수록 당신의 승리가 가까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는 깊은 위로와 공감을, 그리고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따뜻한 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술, 흑색 선전과 평판 파괴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나르시시스트의 지배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으로 서기 시작할 때 그들은 가장 예측 가능하면서도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흑색 선전, 즉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론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신뢰도와 명예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어떻게든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강인함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욕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더는 안 돼라고 선을 긋는 행위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들의 초라한 실체를 폭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나약하거나 틀렸거나 학대적인 존재로 보는 것을 병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당신이 사악한 악당이고 자신은 상처 입은 영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열한 작전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거짓말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스며듭니다. 대화 중에 무심코 흘리는 한두 마디 말로 시작되죠. 아, 요즘 그 친구 걱정돼.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더라. 혹은 그 사람이 요즘 나한테 너무 차갑고 화를 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와 같은 말들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이성적이고 삐뚤어졌으며 심지어 위험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이런 암시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인격과 행동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씨앗에 더 노골적인 거짓말이라는 물을 줍니다. 당신과 함께 겪었던 사건들을 철저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수개월간의 교묘한 도발 끝에 마침내 화를 냈다면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끔찍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고 자신은 그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고 말할 겁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감내하다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그들은 당신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흑색 선전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지 거짓말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여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방식 때문에 더욱 아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진심 어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당신을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은 합리적인 사람인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당신조차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퍼뜨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거나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직접 그들과 맞서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어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자신들의 침착한 피해자 연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 전술의 또 다른 악랄한 측면은 당신을 철저히 고립시킨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 즉 공동의 친구, 가족, 동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지지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당신에 대해 경고하거나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당신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당신의 자존감을 꺾고 당신이 굳건히 버틸 수 있게 도와줄 지원 네트워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하고 계산된 행동이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의 강인함이 그들을 얼마나 깊이 위협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흑색 선전은 진실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통제권에 관한 싸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고 경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은 그들의 우월감이라는 환상을 깨뜨립니다. 더 이상 당신을 직접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힘을 얻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이 거짓말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내 소나기에 넣을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너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들의 비뚤어진 선언입니다. 이러한 전술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혹은 그들이 포섭한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대부분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에 계속 묶어두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작할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의 진실 속에서 묵묵히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알고 아끼는 사람들은 결국 거짓말을 꿰뚫어 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진실성, 그리고 당신의 내적 평화가 그 어떤 조작된 이야기보다 더 크게 말해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흑색 선전은 추악하고 상처를 주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떠날 만큼 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의 이미지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실패했을 때 그들의 가면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술,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비열한 수법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이 전술은 상황의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며 상황을 목격하는 제3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들의 조종과 무시, 학대를 견뎌온 당신이 갑자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가해자가 되고 그들은 당신의 잔인함에 상처 입은 불쌍하고 순진한 피해자로 둔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와 찬사를 먹고 삽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지 않거나 더 나아가 당신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폭로할 때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곧 굴욕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무정한 악당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창조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또는 관계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 와 같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짓 감정을 연기하여 동정심을 사고 자신을 상처 입은 당사자로 포장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전술이 당신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경험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당신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비난, 조종.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매력적이거나 설득력 있게 보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쇼를 하는데 매우 능숙하며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바로 그 방식으로 연약해 보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전략은 또 다른 목적을 수행합니다.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당신은 정말로 자신이 너무 가혹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또는 당신은 변했어.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와 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종류의 언어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당신의 결심을 약화시키며 당신을 다시 통제의 순환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연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강화합니다. 공동의 친구, 가족, 동료들이 당신에게 다가와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정말 상처받았다고 들었어. 완전히 망가졌더라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려는 그들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특히 당신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온 당사자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전술의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고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귀 기울여줄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 반응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분노 옆에 있는 그들의 차분하고 가련한 태도는 당신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진실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연기가 당신을 다시 그들의 게임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납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피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 대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잃어버린 통제력에 매달리려는 또 다른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전술, 후버링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더 이상 조종하기 어렵다고 감지할 때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임수 중 하나는 후버링입니다. 이 단어는 진공청소기 브랜드인 후버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이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던 그 유독한 관계 속으로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는 시도입니다. 협박이나 죄책감 유발과 같은 평소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태도를 180도 바꿔 갑자기 다정하고 심지어 사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거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 에너지, 그리고 수능을 다시 얻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후버링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경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떠난 후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때쯤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고 무시하고 학대적이던 그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사려 깊어 보이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는지, 당신이 자기 인생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등 감성적인 장문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꽃이나 선물을 들고 나타나거나 과거에 당신이 그토록 간청했지만 결코 받지 못했던 친절한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 가지 잘못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들이 변화에 대해 진지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만입니다. 이 전술은 당신의 연민과 희망을 이용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낙관주의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시간, 에너지를 투자했는지 알고 있으며 그 기억들을 이용해 당신을 다시 낚아채려 합니다. 나 심리치료 받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또는 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와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아이, 동거, 혹은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같은 미래에 대한 거창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학대에 지친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적인 모습 아래에는 변함없는 동기, 즉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권력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깊이 위협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다시 유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속해 있으며 그들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들이 당신이 다시 그들의 연기에 넘어갔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 친절함은 거의 항상 사라지고 조종의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말이죠. 후버링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 한때 느꼈던 감정적 유대를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학대 후에도 좋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순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나르시시스트는 그 향수를 악용합니다. 그들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기억을 언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후버링을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절박함의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 일관성, 그리고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제공할 의향이 없는 것들이죠. 후버링 동안의 그들의 다정함은 또 다른 가면일 뿐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착용했다가
결국 벗어 던지고 예전의 행동으로 돌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후버링하려 할 때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아무리 유혹적이거나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도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감정에 책임이 없으며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후버링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와 자유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술, 플라잉 몽키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종종 플라잉 몽키라고 알려진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신들의 더러운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이 용어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악한 서쪽 마녀가 자신의 날개 달린 부하들을 보내 도로시를 공격하게 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 즉 공동의 친구, 가족, 동료들을 이용하여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굴복시키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어 상황을 더욱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행동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떠나거나 나르시시스트에게 맞서기 시작한 후 당신의 삶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과 정말로 대화해야 해. 그 사람 완전히 망가졌어. 또는 얘 그렇게 가혹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항상 널 사랑했잖아. 와 같은 말로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은 종종 나르시시스트가 세심하게 조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이고 당신은 비합리적인 공격자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아끼거나 적어도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타협하거나 용서하거나 관계로 돌아가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 전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손은 깨끗하게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당신을 공격하는 대신 그들은 뒤에 물러나 다른 사람들이 죄책감, 비판, 감정적 조종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외부인에게는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게 되지만 당신은 한때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질문, 판단, 잘못된 정보의 공세에 맞서야 합니다. 때로는 플라잉 몽키의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본성을 알면서도 그들 편에 서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단순히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이 비밀리에 공유한 개인정보를 폭로하거나 대화나 온라인에서 당신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흑색 선전의 도구가 되어 당신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이 잔인한 전술의 측면 중 하나는 당신의 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친구와 가족의 의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으므로 그 연결고리를 무기화하여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이 전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라잉 몽키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에게도 당신의 경계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착하고 일관되며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를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과는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시적으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단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의 메아리일 뿐이며 그들을 놓아주는 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5번째 전술, 가장 깊은 약점을 무기 3기입니다. 당신이 조종하기에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의 취약점을 폭로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비열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바로 그 핵심, 즉 당신의 신뢰, 두려움, 그리고 한때 비밀리에 그들과 공유했던 당신 자신의 사적인 부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초기에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비밀을 캐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탐색적인 질문을 하고 당신의 어려움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당신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안전하다는 환상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친밀감이나 지지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내내 탄약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의 고통, 불안감, 과거의 실수 또는 개인적인 꿈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을 때 당신은 친밀감을 쌓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취약점을 양육하거나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언젠가 선을 넘는다면 당신을 해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주장하고 경계를 설정하거나 떠나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 숨겨진 정보의 무기고를 꺼내 당신을 향해 조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 실패를 끄집어내어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얼굴에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면 그들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몇 년 전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말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여 당신을 공개적으로 당황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이 특히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나타내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일부를 이 사람에게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그 신뢰를 무기로 바꿀 때 당신은 노출되고 침해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 후회, 자책, 심지어 편집증을 느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내가 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또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취약점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잔인함과 성실성의 결여입니다. 당신의 취약점을 폭로하는 것은 또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에서 초점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자신을 방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데 바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야기한 해악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것은 공격인 동시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술입니다. 당신의 취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인간성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의 표시입니다. 그것들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려는 나르시시스트의 시도는 그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무너뜨리고 싶어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 전술에 직면하여 고개를 높이 드는 것은 궁극적인 저항과 치유의 행위입니다. 마지막 6번째 전술,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명백한 전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이 그들의 분노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매력을 무시하고 죄책감 유발에 저항하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시도를 막았을 때 그들은 가장 교활한 전략 중 하나인 침묵의 방해 공작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은밀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공개적인 학대와 달리 침묵의 방해 공작은 미묘하고 숨겨져 있으며 종종 당신의 등 뒤에서 수행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갑자기 당신의 길에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해 그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조용히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의 방해 공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 환경이라면 그들은 당신의 프로젝트를 약화시키거나 중요한 정보를 보류하거나 당신의 능력에 대한 조용한 의심을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라면 행사에 당신을 초대하는 것을 잊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부추기거나 당신의 지식 없이 당신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미묘한 거짓말을 심을 수 있습니다. 침묵의 방해 공작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종종 당신을 혼란스럽고 심지어 편집증적으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전술 뒤에 숨겨진 동기는 분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 없이 번창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독립성과 힘을 자신들의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필요로 하거나 그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자신들에게라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계심과 감정적 분리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첫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실수, 다른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냉담함, 설명할 수 없는 좌절과 같은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통분모가 있는지 고려하십시오. 둘째,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계획, 목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덜 알수록 그들은 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방해 공작이 당신을 낙담시키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공격은 당신의 힘이 그들을 두렵게 한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굴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공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려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중요한 사람들은 그들의 개임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집중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회복력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침묵의 방해 공작보다 당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더 단단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실은 그 어떤 거짓으로도 끌 수 없는 빛입니다. 존엄을 잃지 않고 당신의 길을